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오늘은 렌즈 선택 가이드 5번째 시간 크롭용 렌즈 그리고 비네팅과 크롭 모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저번에 렌즈 선택 가이드 몇 번째 얘기하면서 이건 크롭용 렌즈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없을 줄 알았는데 제가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나 해서 봤더니 요즘에 이제 풀프레임 카메라들이 많이 싸지다 보니까 실수로 거기다 크롭 렌즈를 쓰시던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크롭용 렌즈는 풀프레임에 못 쓰는지 그런 거를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렌즈가 왜 다른가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이렇게 작게 나오지? 얘는 저번 시간에 제가 단렌즈 설명드릴 때 썼던 건데요. 니콘의 35에다가 1.8이에요. 그래서 35mm 1.8 렌즈. 얘 같은 경우에는 니콘의 35mm 1.8 렌즈. 물론 뭐 뒤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저분산 이런 게 막 붙어 있는데 왜 이렇게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나? 그쵸? 얘는 17만 원인데 얘는 55만 원이고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죠. 같은 35mm 렌즈인데 물론 얘가 화질은 더 좋겠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 얘는 풀프레임 DSLR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끝에 ED가 붙은 이 비싼 렌즈는 보시면 얘는 크롭 DSLR용이라고 돼 있어요. 17만 원. 근데 17만 원밖에 안 할까 모르겠네요. 사고 보니까 그러네. 근데 어쨌든 크롭 바디에 쓰게 되면은 크롭 바디는 보통 이제 화각을 곱해야 된다. 그래서 1.5를 곱하기 때문에 얘는 한 50 몇 미리가 나와서 얘는 크롭 바디에서 쓰면은 제가 그때 그 화각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50mm를 기준으로 낮아지면 광각이고 높아지면 망원이라서 단렌즈를 하나 사실 때는 50mm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라고 말씀을 드렸죠. 환산화각으로. 그래서 얘가 이런 니콘의 요 35mm 같은 경우가 이 크롭용 35mm 같은 경우가 물론 얘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얘를 써도 풀프레임용은 크롭 바디에 써도 상관이 없어요. 얘를 써도 상관없죠. 어쨌든 35mm를 쓰는 게 제가 말씀드린 50mm로 딱 어떻게 보면 애매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 찍을 수 있는 단렌즈 하나로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롭용 35mm가 있는 거고요. 얘는 풀프레임용 35mm가 있는 건데 왜 두 개가 있는가? 일단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크롭용 렌즈라고 되어 있고요. 렌즈는요 바디처럼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름을 보면 웬만한 게 다 나와요. 화질이나 이런 거 빼고는 보시면 DX라고 붙어 있어요. 얘는 여기 보면 니콘 DX라고 돼 있죠. 니콘에서는 DX라는 거는 크롭용 렌즈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이고 보시면 번들 렌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잘 초점이 잡힐까요? 보시면은 가운데 DX라고 써 있죠. 얘는 크롭용 렌즈이기 때문에 DX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회사별로 이렇게 크롭용 렌즈는 따로 표시를 해줘요. 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풀프레임용이 DG라고 붙고요. 그리고 크롭용 렌즈 같은 경우는 DC라고 붙습니다. 요 이름에. 보시면은 얘는 DX가 붙었기 때문에 크롭에서만 쓸 수 있는 렌즈. 그리고 얘는 DX가 없기 때문에 여기 니콘 FX라고 써있죠. 여기 보시면은 얘는 풀프레임에서도 쓸 수 있는 렌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렌즈별로 이게 차이가 있느냐를 설명을 지금부터 드릴게요. 보시면 어디 보자. 제가 저번 시간에 그 센서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뭐 크롭 바디는 1.5배 곱해야 되고 이런 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거 심화 학습이 될 수도 있는데 보시면 예전에 보통 렌즈들은 다 이 기준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디지털에 넘어오면서 크롭 바디라는 게 많이 유행하기 시작하고 크롭 바디도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크롭 전용 렌즈들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고민할 게 없었어요. 뭐 거의 크롭용에는 번들 렌즈나 줌 렌즈 몇 개 빼고는 나머진 다 이 풀프레임용 렌즈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 썼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 단렌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니콘에서 정말 아쉬웠던 점은 단렌즈 크롭 바디에서 50mm를 환산했을 때 50mm를 맞추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렌즈가 2009년에 나왔다고 돼 있는데 이 전까지는 이렇게 비싼 35mm를 쓰지 않으면은 크롭 바디에서는 50mm를 맞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사진 하나 빼먹었는데 풀프레임에서 50mm를 쓰려면은 뭐 한 20만 원이면 돼요. 근데 크롭바디에서 50mm를 쓰려면은 한 50몇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러니까 크롭바디에서 렌즈를 고르려면 너무 비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고민도 많이 하고 크롭용 렌즈는 몇 개 없고 풀프레임에 맞춰 하려면은 뭐 사람 찍는 데는 85mm가 좋다더라 해서 크롭으로 왔는데 1.5배 곱해버리니까 130 몇 mm가 돼버리고 이런 식으로 많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풀프레임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크롭용 렌즈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렌즈 고민 때문에 풀프레임으로 넘어가시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일상적으로 쓰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크롭 렌즈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거꾸로 크롭 렌즈가 많이 생기면서 풀프레임 카메라라는 것도 가격이 많이 내려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크롭 바디보다 진짜 고급 크롭 바디보다 싼 그 보급형 풀프레임 바디도 있고요. 때문에 시작은 했는데 이런 걸 모르시고 크롭 렌즈를 사버리시는 분이 계세요. 이럴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보시면은 제가 여기 이제 동그라미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얘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왜 이래? 이렇게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여기를 이렇게 렌즈가 이렇게 있으면은 빛이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 뒷부분을 통해서 이제 센서에 바로 닿게 되겠죠.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그란 부분은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의 면적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지 서클이라 그러는데요. 보시면 풀프레임용 만약에 얘가 얘가 이렇게 작아버리면은 센서보다 빛이 들어오는 범위가 작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여기가 뭐 까맣게 나오거나 그러겠죠. 빛이 안 들어오니까. 이게 이따만큼 넓은 건 상관없겠죠? 어차피 센서가 빛을 받아들이는 범위는 여기밖에 안 되니까 여기가 뭐 100m가 되든 1000m가 되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풀프레임의 기본적인 이런 렌즈들은 최소한 센서보다 크게 이렇게 이미지 서클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얘를 크롭 바디로 옮겼을 때 당연히 크롭 바디는 풀프레임 바디보다 센서가 작기 때문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거꾸로 섰을 때는. 그래서 크롭 바디를 쓰시는 분들은 풀프레임용 렌즈를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물론 35mm 쓰더라도 이렇게 크롭 바디로 오게 되면 1.5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50 몇 mm가 망원이 돼버리는 그런 건 있겠죠. 네, 거꾸로 크롭 전용 렌즈예요. 크롭 전용 렌즈라는 건 뭐냐? 풀프레임 렌즈를 쓸 때는 이미지 서클이 센서에 맞춰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사이즈를 크롭으로 옮겼어요. 괜히 쓸데없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줄이고 가격을 낮추고 기타 등등등 뭐를 해서 만든 게 이제 요 정도 이미지 서클을 가진 이런 번들 렌즈들, 번들 렌즈라기보다는 크롭용 렌즈들. 그쵸? 근데 얘를 거꾸로 풀프레임 바디에 써버리면은 이미지가 엄청 잘려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센서가 죄송해요. 센서가 빛을 받아들이는 면적보다 렌즈에서 들어오는 빛의 면적이 적게 돼버려요. 이런 거를 우리는 비네팅 현상이라고 그러고요. 사진으로 보시면 요런 요런 현상이에요. 잘 안 보이셔서 제가 사진을 잘못 찍어서 포토샵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어디 갔지? 이 사진인 거예요. 그래서 센서가 받아들이는 면적보다 빛이 들어오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주위가 빛을 못 받아들여서 까맣게 돼버리는 거예요. 빛이 이거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이거를 비네팅 현상이라 그러고요. 우리는 뭐 동굴 현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꼭 풀프레임 바디에서 크롭용 렌즈를 썼을 때만 생기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후드 있잖아요. 렌즈에 후드를 꼈을 때 후드 때문에 빛이 가려서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찍으시면서 이건 내 렌즈는 후드를 꼈을 때 이런 비네팅 현상이 생기는구나 이런 건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게 풀프레임용 렌즈는 크롭바디에서 써도 아무 지장이 없다.
근데 크롭용 렌즈를 풀프레임에서 쓰면은 어이구 죄송해요. 잠깐 오늘 잘못 누르네. 이렇게 비네팅 현상이라는 게 생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난 죽어도 못 쓰는 건가? 쓰는 방법 있죠.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이미지 자체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까만 부분을 다 빼고 잘라버렸어요. 제가 잘라버리면은 비네팅 현상이라는 게 없죠. 그쵸? 그러면은 내가 사진을 찍어서 집에 가서 이렇게 포토샵으로 줄여서 찍어버리면은 크롭 렌즈도 쓸 수 있겠구나.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요즘 바디들은 풀프레임 바디들은 지원을 해줘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냐면은 이렇게 크롭 모드라는 거를 만들어줬어요. 이미지 영역을 센서가 자체적으로 줄여주는 거예요. 보시면 FX 포맷 아까 말씀드렸죠? FX 풀프레임 DX 크롭 모드. 크롭 모드는 요만해요. 네모네요. 근데 FX는 이만하죠. 그래서 제가 방금 했던 이 센서에 아이고 포토샵에서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하나 줄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풀프레임 바디에 있는 크롭 모드라는 거를 설정하면 이미지 영역을 설정해서 찍어버리면 보시면은 얘는 이미지 센서 전체 영역을 사용하여 포맷으로 녹화합니다. 이미지 요 이미지 센서를 전체를 다 써가지고 이미지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요 DX 포맷 같은 경우에는 얘는 36mm에서 24mm였는데 얘는 24mm에서 16mm로 줄어버렸어요. 무슨 뜻이냐? 이 센서에서 받아들이는 크기를 자체적으로 이렇게 줄여서 받아들여라 라는 거예요. 보시면 아예 사진을 저장할 때부터 요 작은 부분만 저장하고 나머지를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센서 자체를 크롭 모드의 영역처럼 줄여서 이미지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비네팅 현상이 생길 수가 없겠죠. 크롭용 렌즈니까 딱 크롭 렌즈의 센서만큼만 빛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많이 핫한 렌즈인데 잘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이렇게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제가 정말 사고 싶어서 엄청나게 장터를 매복해서 산 시그마의 50100 줌 1. 보이다 말아 왜 1.8 고정 줌 렌즈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좀 흐려지긴 했는데 1.8 뒤에 DC라고 붙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시그마 회사의 렌즈는 풀프레임용은 DG라는 말이 붙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크롬용 렌즈는 DC라는 말이 붙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가 쓰는 카메라는 니콘의 D750 풀프레임 카메라입니다. 근데 저는 왜 저 크롭용 렌즈를 샀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1.8 고정 조리개 줌 렌즈 저게 필요해서 산 건데 그렇다고 제가 바보는 아니잖아요. 일을 하는데 하나하나 크롭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크롭 모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막 찍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예전에 변태 크롭이라 그러는 애매하게 1.3배, 1.2배 크롭 바디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크롭 바디와 애매하게 풀프레임 바디 애매하게 1.2배, 1.3배 곱해버리는 크롭 바디들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하나만 지원하다가 요즘에는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제공해요. 크롭 모드라는 거를.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얘는 제가 크롭 모드를 쓰지 않고 그냥 제 카메라의 기본 FX 포맷 풀프레임 포맷으로 센서를 다 써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게 왜 안 없어질까요? 보시면 이거는 50mm에 놓고 찍은 건데요. 50mm에 놓고 찍은데 당연히 크롭용 렌즈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네팅 현상이 생겨 있죠. 보시면 그리고 얘는 100mm로 찍었을 때예요. 여기 보시면 주위에 빛의 저하가 보이긴 하지만 비네팅 현상이 이렇게 생겨 있겠죠. 지금 이렇게 생겨 있는데 센서가 받아들이는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요 렌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배경 날림이라던가 1.8 조리개의 장점을 얻기 위해서 풀프레임에서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자, 얘를 1.200 크롭, 아니 1.500 크롭으로 해볼게요. 1.500 크롭. 크롭 모드에서 쓰니까 당연히 비네팅이 생길 수가 없겠죠. 생길 수가 없겠죠, 당연히. 얘가 50mm, 얘가 100mm. 똑같죠? 저는 풀프레임 카메라에서 찍었지만 이 크롭 모드라는 기능을 써가지고 크롭용 렌즈를 이렇게 편하게 썼어요. 편하게 썼어요. 이렇게. 근데 50에 100mm 렌즈가 크롭 모드를 하는 순간 75mm에 150mm가 돼버리잖아요. 아, 그래도 그게 좀 아깝다. 화각이 너무 아깝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1.2배 크롭 모드가 있는 겁니다. 1.2배 크롭 모드로 찍게 되면은 50mm에서는 이렇게 살짝 비네팅이 보여요. 50mm에서는 이렇게 비네팅이 살짝 보이는데 이게 한 60mm 정도만 놔둬도 이렇게 비네팅이 안 생겨요. 크롭 렌즈를 풀프레임 바디에 써서 이렇게 써도 크롭 모드라는 걸 이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깨끗한 비네팅 현상이 없는 사진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요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딱 이 비네팅 현상, 요 비네팅 현상 하나만 놔두고 말한 기본적인 거고요. 요 센서의 크기만 놔두고 말한 기본적인 거예요. 요 센서가 아까 방금 거 이제 정리해드리면은 풀프레임에서 크롭 모드라는 걸 쓰면은 이렇게 크롭 크롭 모드라는 걸 써버리면은 이렇게 딱 크롭 렌즈의 그 크롭 바디 센서 사이즈만 이렇게 써버려가지고 요 나머지 부분은 이미지를 버려버리고 요 부분만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센서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풀프레임은 크롭 센서보다 좀 더 배경이 잘 날아간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는 센서 자체는 풀프레임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용량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이즈로 말씀을 드릴게요. 얘는 이제 요거로 말씀드릴게요. 풀프레임 카메라 그대로 크롬 렌즈를 썼을 때 50mm 이렇게 비네팅 현상이 생기죠. 하지만 화상의 사이즈는 4512 픽셀 곱하기 3008 픽셀이에요. 그러니까 4500 곱하기 3000 픽셀, 4500 곱하기 3000 픽셀. 이건 제가 정보를 띄우려면 너무 귀찮아서. 근데 이렇게 크롭 모드에서 50mm를 썼을 때는 화면은 깨끗하게 나오는 대신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미지를 잘라서 쓰고 나머지를 버린 거라고. 그래서 얘의 크기는 3000 곱하기 1670이라고 보시면 돼요. 1970. 이렇게 내가 포토샵에서 크기를 줄이는 번거로움을 없애주는 게 그냥 크롭 모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렇게 하나하나 집에서 포토샵으로 일일이 줄이는 필요가 없게 되니까 편하게 쓰겠죠. 요거는 이제 이 비네팅과 이 화소에 관한 부분이었고요. 자, 거꾸로 그거밖에 없느냐? 여기는 이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되면은, 이거는 저번 시간에 보정한 사진입니다. 사진을 찍게 되면은 이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렌즈의 화질이나 이런 거에 신경을 쓰시게 되면 어떤 걸 신경 쓰시게 되냐면요. 그냥 브러쉬로. 보시면 중앙부와 주변부 화질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어떤 렌즈들은 여기는 너무 깨끗한데 진짜 이 주변부는 사진이 쓰레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안 좋은 렌즈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앙부부터 주변까지 다 좋은 렌즈를 쓰면은 좋겠죠. 그만큼 그냥 렌즈는 비싸지겠지만, 자, 이거를 머리에 담아 두시고, 보통 렌즈들은 중앙부 화질이 더 좋고 주변부로 갈수록 화질이 떨어진다라는 요거를 머리에 담아 두시고 다시 이쪽으로 와 볼게요. 그래서 얘 말고 제가 오늘 포토샵 왜 이렇게 헤맬까요? 자, 보세요.
풀프레임 사이즈에 맞춘 렌즈예요. 얘는 풀프레임 렌즈예요. 보시면 비네팅 현상 이런 건 없겠지만 보세요. 중앙부에 들어가는 화질은 좋겠지만 이쪽 주변부에 들어있는 화질은 안 좋겠죠. 안 좋겠죠? 안 좋겠죠? 근데 얘를 풀프레임용 렌즈를 크롭바디에 써볼게요. 그러면은 거의 다가 중앙부예요. 그쵸? 주변부는 거의 안 쓰죠. 이렇게 주변부는 거의 안 쓰고 중앙부만 많이 쓰게 되죠. 이렇게 쓸 때 주변부 제가 말씀드렸죠. 주변으로 떨어질수록 화질이 떨어진다. 근데 크롭바디에서 써버리니까 풀프레임 렌즈를 써버리니까 이렇게 화질이 좋은 부분만 쓰게 되는 거예요. 이건 장점이겠죠. 이건 엄청난 장점이겠죠. 대신에 곱하기 1.5를 해야 돼서 이 50mm를 써버리면은 여기선 75mm가 돼버린다는 거. 결국엔 똑같아요. 얘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화질 안 좋은 주변부를 버려버리고 그래 50mm로 찍었다고 치고 75mm 렌즈처럼 이만큼 잘라버리자.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귀찮은 방법, 뭐 귀찮은 거 이런 걸 다 빼버리고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은 크롬용 렌즈에서는 아이고 풀프레임 렌즈를 기본적으로 크롬용에 써버리면은 중앙부 화질만 많이 쓰기 때문에 화질이 좋다. 네, 거꾸로 제가 방금 보여드린 크롭 모드를 했을 때 이런 거죠. 그래서 1.2배 크롭을 하더라도 이렇게 여기는 주변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얘를 좀 더 키워볼게요. 어느 정도 남는다고 치고 이렇게 크롭 바디의 기준으로 맞춰진 크롭용 렌즈를 풀프레임에다 써버리고 여기다 1.2배가 써버린다면은 비네팅이 없을 수는 있어요. 조금 더 키워볼게요. 딱 이렇게 뭐 맞춰서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크롬용 렌즈인데 좀 이미지 서클이 크다고 하고 요 크롬용 렌즈를 풀프레임 바디에 쓰면은 비네팅 현상은 조금씩 생기겠고 그리고 렌즈 자체를 보면은 중앙부보다는 중앙부도 많지만 주변부도 사진이 많이 들어가죠. 이 크롭용 쓸 때보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부 화질이 많이 들어가서 비네팅 이런 거 무시하고 화질에서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화질에서 많이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렌즈를 산 이유는 얘는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크롭바디 렌즈 그리고 풀프레임용 센서 이런 거 다 비교하면서 아 이래서 내가 렌즈를 살 때 내 바디에 맞는 렌즈를 사야 되는구나 이런 걸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서 이제 뭐 잡담 한 마디 더 드리면은 자 저번 시간에 제가 렌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응? 저 설명드렸었죠? 얘는 35mm 20만원 얘는 35mm 55만원 얘는 20만원이 아니죠. 17만원 얘는 55만원 가격 차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굳이 크롬용으로 나온 렌즈가 있으면 크롭바디에서는 크롬용 렌즈 쓰세요.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요. 요즘 크롬용 렌즈하고.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뭐 풀프레임에서 크롬용 렌즈 쓰시던가 말던가 그거는 뭐 여러분들의 자유니까 상관은 없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혹시 여러분들이 가격이 싸진 풀프레임 센서를 단 카메라를 쓰시다가 이 렌즈가 좋다 해서 샀더니 크롬 렌즈예요. 그래서 요런 현상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굳이 뭐 그냥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크롬 모드라는 거를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짧게 하려고 했는데 25분이 지나버렸네요. 오늘은 그냥 좀 지나가는 쉬는 시간으로 한번 얘기했다고 믿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산타였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